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물레책방의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고산 도서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인문학 책방 읽다를 운영하고 있는 오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 책방에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첫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물레책방 장우석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를 열 수 있게 돼서 일단은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걱정 안 하고 바로 오케이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물레책방이 2020년 코로나 와중에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첫 저희 테마가 책방 지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책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대표님 대표님 이야기, 책방 지기 이야기로 한번 이 콘서트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이 책방과의 그 어린 시절, 청년기 할 것 없이 그 앞전으로 갔을 때 어떻게 책방지기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제가 수업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PPT 만들면서 사진을 몇 장 이제 주제에 맞게 좀 골라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생뚱맞은 책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장면. 이게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촬영 현장을 이제 커트를 한 거고요. 제가 어디냐면 지금 저기 까만 남방을 입고 기다란 짝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화 작업에 투입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제 개인 역사적으로 이렇게 뜻깊은 사진인데요. 저걸 보통 붐맨이라고 합니다. 붐맨. 붐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음향 보조로 처음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제 이력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항상 본업은 제가 영화 감독이고 부업이 물레책방인데 사실 부업이 더 알려져서 굉장히 난감하다고 항상 이렇게 제가 이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저런 영화 작업을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좀 취미로 책을 좀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CG고등학교 근처에 혹시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CG고등학교? 없으신가요? 예. CG고등학교 교과를 이제 작사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시고요. 또 시를 쓰신 지역에서 시를 쓰신 분이라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작가 아들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했구나 싶은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만화책은 제가 좀 종종 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보고 책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구가 예전에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구역 그 지하상가라고 그러죠. 굴다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해서 지금 교보문고 내거리까지가 이제 책방 거리였거든요.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구제 옷 상가가 돼버렸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새 책방과 헌책방이 같이 섞여 있는 책방 거리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한 100여 군데가 넘는 책방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시절을 제가 이제 보내면서 거기서 저는 주로 만화책을 사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책을 굉장히 사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다시 헌책방을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헌책방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시간이 또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책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 책방을, 헌책방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책 말고 내가 책방을 한다면은 이런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로 책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개인 서재를 채우다가 집에 창고를 채우다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제가 개인 창고를 월세를 주면서 이제 운영했던 게 몇 년 정도 흐르다가 2010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의
물레 책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 용도로 창고를 쓰실 정도면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아닙니다.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게 요즘 뭐 기생충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반지하방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방 게 싸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한 6만 원 정도, 한 달에 월세 6만 원 정도 해서 방 2개짜리 반지하에다가 이제 제가 책꽂이를 놔두고 서재를, 그러니까 창고를 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근데 책방지기가 네.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등학교 그 교가를 지으신 아버님, 시인 아버님하고 또 어릴 적 이렇게 아버님 따라서 많이 그 작가분들이나 무당에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네. 뭐, 예. 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대표님.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냥 동네 아저씨고 아버지 친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의 중견 시인이 되신 분 몇 분 계시고 막 이래서 사실은 그때 저도 몰랐던, 아주 훗날에 흘러서 제가 알게 된 게 됐죠. 예. 많이 부럽습니다. 네. 예, 전혀 네. 부러우실 것 같고요. 일단 같은 질문을 오 대표님 드리고 싶은데요. 오 대표님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11년 차 책방이 됐습니다. 어쨌든 대표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연차가 그래도 제법 대구에 있는 동네 책방 중에는 쌓인 책방지기와 책방이 될 텐데요. 대표님에게 또 책방지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방 열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 대표님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어서 책 못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물리적인 그 책 모양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저희 학교에 독서 토론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 내가 이러려고 그때 없었던 독서 모임을 선생님들 쫄라가면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독서 모임을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 교장 선생님 승인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때 공개 토론 이런 거 다니면서 이렇게 교환 토론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과 그 논술 같은 딱딱한 글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글을 가르치고 쓰고 싶어가지고, 네, 일반 사회 교육을 마치고 그 교사 임용을 시험을 한번 치고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과감하게 치우고 아이들과 글 쓰고 책 읽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독서했던 경험들이 책방을 열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네, 거예요. 그때도 어머님들한테 얘기했죠. 저희는 논술학원, 국어 교과 성적 올리는 학원 아니니까 저랑 합의가 되신 분들만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많은 다른 논술 학원에서 안 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토론하고 그 마음들을 열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계속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네. 네네. 제가 뒤에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사진 설명 같은 걸 제가 못 들어가서 네네, 사진이 혹시 있었군요. 네. 뭔가 좀 설명해 주실 만한 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그 결혼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드렸죠. 네, 네네. 지금은 두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커서 저거는 제가 가장 활짝 웃는 사진으로 골라왔습니다. 보통 많이 윽박지르고 해가지고요. 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집 살림을 같이 하면서 또 책방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 책방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기 책을 읽는 모습, 토론을 리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매주 저희는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른 독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책들을 다 읽으려고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책방지기가 어떻게 보면은 커피 먹고 우아한 음악 틀고 책 보면서 너무 좋겠다 로망으로 다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처절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빈 시간 쪼개서 책 읽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장우석 대표님 지나간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너무 멋있는데요, 대표님. 네. 요 사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가운데 계신 분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예, 장준환 감독님이십니다. 장준환 감독님이시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 서울에서 충무로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있을 때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영화제를 좀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가 그때 200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장준하 감독님이 이제 그 저주받은 데뷔작이었던 지구를 지켜라가 망하고 그게 시리에 빠져 계셨을 때 제가 이제 부른 거예요. 대구에 불러서 감독과의 대화를 시켰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 한 200분 가까이 넘는 분들이 자리를 지켜 본인도 굉장히 신난 이게 뒤풀이 현장이고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나오네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장준하 감독이. 그렇죠. 둘 다 장감독인데 사실은 그죠. 네, 그런 사진입니다. 예, 제 사진은 그렇고요. 오은하 대표님 아까 이제 그 책방지기를 하기 전에 책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도 또 들려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책방을 열고 계시는 아까 뭐 힘든 점도 잠깐 뭐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내가 책방을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또 그런 순간들이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한 순간을 꼽기보다는 매 순간 그런 가장 좋은 때가 옵니다. 매 모임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오는 힘이 가장 크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점을 꼽으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한 세계고 또 한 책이거든요. 사람이기 전에. 그래서 저는 매일 걸어오는 책을 만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일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책방지기 하길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모범적인 책방지기로서요. 조금 이따 안 좋은 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가장 좋았던 점이? 예,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제 동네 책방지기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12월까지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책방지기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7할 8할은 정말 좋았던 점들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에 이제 동네 책방 지금과 같은 동네 책방 개념이 없을 때 이제 처음 차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게 되게 긴가민가 했던 거죠. 사실 긴가민가 하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는 선배도 다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와서 이제 곧 망할 거라고 빨리 준비하러 다른 거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이 공간이 막 좋아하는 분이 한 명, 두 명 쌓이고 굉장히 멀리서 일부러 저희 책방을 보기 위해서 오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나라는 걸 좀 느끼는 그런 순간들마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지 아니면 책방을 하면서 고충이랄까요? 그런 거 있으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질문지에 그게 질문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받고 나서 조금 생각해봤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싫었던 순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가 싫을까요?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았던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조금 이상한 손님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10년 전에,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11년 책방이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런 거에 처음 생긴 게 기자분들이 되게 취재를 많이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아마 장 대표님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헌책방 사장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가 이제 데스크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연세 지긋한 분들이 책을 제법 읽으신 분들 오셔서 저한테 테스트를 마시는 거예요. 자네 이 책 아는 거 저 책 아는 거 그러는데 잘 모르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 되게 찌그러져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럴 때 약간 좀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뭐 나빴거나 싫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네, 물어봐 대표님도, 주시죠. 네, 대표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들. 네, 제가 있었어요? 사전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저도 이제 대충의 키워드로 답을 적어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방이 책을 좋아하는 마냥 경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해답을 좀 얻고 싶을 때 책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제가 소화 못할 만큼 막 쏟아놓으시는 이제 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렇게
자세히 잘 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저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고 그게 이제 저으면 괜찮은데요. 그 또 책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께 그 감정의 의존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될 때 제가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되죠. 또 책방식이니까. 네, 그럴 때 네, 배경음악도 그러고 좋습니다. 이제 슬픈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사람이 문제였군요. 네, 고뇌하고 있죠.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야기보다 책방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저기 물레 책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책방은 땡땡땡이다.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홍보 수단들이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책방 이제 이름 때문에 제가 골라온 사진인데요. 제가 아직도 저희 책방이 이제 한 번씩 기사 나오는데 이제 물레방아 책방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는 물레 서점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검색해버리면 저희 책방으로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물레가 도대체 뭐냐라고 많이 좀 여쭤보시는데 이게 간디의 물레예요. 간디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평화운동가시고요. 이분이 이제 물레를 이렇게 돌린 이유는 당시에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분이 비폭력으로 이제 영국을 맞서서 평화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물레를 짜서 옷을 만들어야겠다는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디의 물레는 기본적으로 좀 평화의 의미, 뭐 자립의 의미, 독립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의 필름통 동그랗게 요즘 영화를 필름을 찍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필름통의 의미 그리고 제가 또 새 책방과는 교보나 용품과 새 책방은 다르고 헌책방이기 때문에 헌책방 같은 경우는 제가 팔았던 책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책이 좀 순환하는 좀 공간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붙여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홍보들이 대부분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초기 때마다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네이버 이름이 물레책방은 헌책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헌책방을 좀 이어가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물레책방은 네모다로 가면 헌책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읽다의 네모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네, 오늘 저희 책방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쌤들도 이렇게 간간히 눈에 띄는데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저희는 책도 팔고 커피도 팔지만 문화를 파는 가게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방 하면은 문화를 파는 가게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도 나의 문화가 있겠고 또 우리 가족의 문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사고로 좀 이렇게 깨어 있는 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 네. 배움의 장이기도 하지만 유희의 장이기도 한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곳이 되고 싶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읽다는 문화를 파는 책방이다. 가게입니다. 네, 책방이죠. 네. 제 대답과 너무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허접해 보이네요.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네. 네, 대표님 그다음에 저 물레 책방은 워낙 오래됐고 또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아요. 녹색 평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물레 책방의 차별점, 다른 책방과 우리 책방은 이것이 다르다. 내지는 물레 책방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010년에 책방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식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금은 약간 지금 완성형 복합문화공간 책방이라는 형태가 완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저희끼리 공사를 했었고요. 아까 이렇게 사진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가 노래방, 그러니까 저희 책방이 열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피폐한 폐허처럼 되어 있던 공간인데 저기 원래는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저희 책방 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노래방으로 하기에는 사실 좁은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아마 그 당시 여주인이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노래방 기계만 들고 야밤 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몇 년 동안 버려져 있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이 공간을 또 뭔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저런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싸게 임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공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른 건 제가 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방수 공사를 그런 거 제가 못 해가지고 그때 일주일 정도 공사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비슷한 걸 하는 분을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서울이랑 부산이랑 몇 군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책방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서점이 지금도 아직 그게 안 망하고 살아있는데 그 서울에 가시면 이상한 날의 헌책방 이런 곳이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줄임말 이상북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거기도 옮겨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처음엔 저희하고 똑같은 거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지하라는 공간이었고 한 30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갔더니 무대도 만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빔 프로젝터라서 영화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차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재밌는 공간이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가구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테리어를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에 왔는데 그 서점이 나중에 유명해진 이유는 요즘은 조금 이제 거론하기 좀 민망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이죠. 그분이 처음으로 시장 되셨을 때 본인이 이상한 날 헌책방 사장님을 시장실을 불러가지고 내 시장실을 내가 그 이침식을 온라인 생중계할 건데 내 시장실을 이상한 날의 헌책방처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책방문을 닫고 시장실을 이제 동네 책방처럼 만드신 거죠. 워낙 박원순 시장이 이제 책을 좋아했던 분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영화 감독이니까 책방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좋겠다. 누가 공연도 하면 어때고 좋지, 차도 마시면 좋지라고 하다가 조금씩 생겨났고 그리고 책방에 손님들 오셔서 뭔가 제안들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방들이 됐고 한 2000년도, 2010년 중반쯤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책방들과 유사한 형태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책방의 장점은 인테리어인가요? 뭐 자유자재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자유자재. 네, 자유자재. 네,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물레책방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손들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네. 있으시군요. 네. 대표님?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은 질문을 주고받는 걸 합을 받았거든요. 읽다만에 읽다 가보신 분들 한번 좋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의 차별성, 우리 책방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 네, 저희 책방은 책은 잘 못 파는 것 같고요. 차별점이고요. 근데 이제 모임이 많습니다. 책방 자체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다른 곳에서도 다 아는 책방이면 뭐 반드시 독서 토론하겠고 뭐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제 낯섦을 발생시키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도 필요한 건 뭘까를 늘 고민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뭐 지금은 다 하는 것이 돼 버렸지만 작가 초청 공연, 음악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책방이 그냥 책을 팔고 일차적인 독서 모임을 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떠나서 좀 어떻게 슈필라움 유해 공간, 배움의 공간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고정관념도 좀 깨보고 싶었어요. 가령 뭐 그림 모임인데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선생님 없는 그림 모임입니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노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선생님들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명상과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느냐 아니고요. 명상 어플을 이용합니다. 21세기에 맞게끔 이용할 도구들을 다양하게 써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것들 여기서 어떻게 좀 느끼고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진 보니까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 사진
보이기 시작하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몇 뭐 분? 이현우 작가님, 최종규 작가님,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영하 작가님, 그다음에 그 김민규 노래를 부르는 네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간에서만 음악회를 하시는 분들도 또 오셔서 음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책 처방을 하시는 우리 박연식 쌤도 오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교육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나눠보고요. 네, 책방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리고 신선한 우리 책방에만 가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 지금 기획하고 펼쳐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문화기행도 가고요. 지금 유튜브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신문사, 방송사 많이 오시죠. 이런 데도 출연을 하고 라디오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하는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독립 출판물 책도 2권 정도 냈습니다. 네. 책 제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책 제목은 첫 권이 뭐였죠? 네. 독특한 제목이었는데. 네, 살림 그죠? 살다 네. 말고 간 책방에서 울다 말고 쓴 글이 네. 제목이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의 여자들. 글쓰기 모임이 화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의 여자들이라는 2권의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책을 내지 못했고 네, 올해는 또 분발해서 책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네, 자꾸 쌤이래요. 네, 대표님. 대표님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사실은 책방에서 영화 보는 모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지금 5호 극장이 없었을 시절이어가지고 대구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료 감독들의 영화들 중에서 극장에 개봉하지 않은 단편 영화들을 묶어가지고 헌책방 단편 영화 헌책방에 가다라는 상영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비개봉 장편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들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또 해서 책방에서 다큐북 이런 영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장료를 집에서 안 보는 헌책을 가지고 오시면 입장료를 지금 받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손님들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어떤 손님들은 이제 본인이 내가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음반들이 많다 우리 집에 LP와 무슨 음악 공연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좀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와서 틀어주면 같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음악 감상회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기 잠깐 지나갔습니다만은 요거 뒷면에는 요것도 지금은 사라진 모임인데 왜냐하면 이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공간이 없던 시절에 저희 책방에서 인권영화 보는 모임, 시네마 수다라는 모임을 매달해서 인권영화 보는 모임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권위가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면서 사라진 모임이 됐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데 별로 좀 이렇게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재미난 제안을 하면은 크게 나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은 행사들을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행사들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되게 한 100가지가 넘는 행사들을 단발적인 거 합치면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예, 아까 대표님이 이제 읽다에서 하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거의 매일마다 새로운 모임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좀 이렇게 말하면 각자 모임마다 새로운 분들, 다른 분들이 또 계시고 그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모임을 꾸리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같은 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모임을 하면서 네. 어떻게 사람들과 좀 이렇게 뭐랄까 연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들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막연하게 그냥 책방마다 그냥 독서모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걸 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요. 네. 네, 저희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책 모임만 해도 저희는 한 4-5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독서 근육이 조금 모자라지만 책은 좋아한다라는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책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독서 근육은 붙었는데 이제 뭐 고전이랄지 굉장히 두꺼운 우리 벽돌책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책들은 혼자 읽기 너무 버거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읽어낼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고 싶다 해서 또 그런 책 모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읽어오는 거 나 못하겠다, 가서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네, 바로 낭독하면서 읽는 책 읽기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서재를 담아다 책방지기가 앉아 계시는데요. 뭐 우주지감에서도 이제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우주지감에서도 네, 나를 관통하는 책 읽기. 라는 모임이랄지 한 작가의 책을 쭉 이제 연달아서 읽는 그런 책 모임도 있고요. 네. 독서 모임은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춤형으로, 그죠? 맞춤형으로 책을 아직 모르는 분들부터 해서 책을 제법 읽으신 분들까지 다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새벽에도 막 모여서 책 읽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저희 그죠? 랜선 모임을 네. 소개를 안 드렸어요. 네. 저희 작년 코로나 이맘때 코로나가 터지고 책방을 3개월 문을 닫습니다. 이젠 나는 끝장이구나. 그 오프 모임, 우리 눈빛 보고 말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는데 이제 눈빛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집에서 쉬면서 나 어떻게 책방을 살려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랜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문을 닫았고요. 6월 달에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문을 열자마자 바로 랜선 모임 새벽 5시 반에 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책을 1시간 동안 읽는 책 모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10개월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새벽 북클럽 네, 모임 쌤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글쓰기가 있습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쓰자. 힘들면 3줄 이상만 쓰면 된다라는 온라인 일일 글쓰기. 네, 랜선 클럽을 이렇게 또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혹시 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책 새벽에 랜선 모임에 하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15분 내지 17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개월을 100일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지금 4기를 하고 있는데요. 4기 오셔서 첫 달은 굉장히 열성으로 하시다가 그 4기 첫 달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월말쯤 되면 이제 굉장히 다운됩니다. 참석률이. 네, 그래도 꾸준히 1기, 2기, 3기도 쭉 연장하셔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네, 한 5분, 6분 이렇게 같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저희 책방 프로그램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네네. 하고요. 오늘 그 창업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 창업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책방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책방을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책방을 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혹은 전화로 연락을 주십니다. 네, 대표님은 그 책방 문의를 어떻게 받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만나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책방 아까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책방을 처음 열 때마다 이런 공간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냥 책을 사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뭐 저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한테 좀 잠깐 말씀 나눌 수 있냐고 이렇게 가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꿈이 책방을 여는 거였다고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말 오 대표님처럼 이제 그냥 아이 엄마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시기도 하고 약간 은퇴를 앞둔 남성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또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2시간도 얘기하고 3시간도 얘기해 드리거든요. 근데 드리면은 굉장히 어떤 바쁘신 분들은- 걸로 아는데 뭐, 참 친절하신가 봐요. 네네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책방을 가세요? 저도 막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이제 한 열에 한 7분 정도는
책방 할 게 못 되는구나.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세 분 중에 책방을 차리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 분은 그 대전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커플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커플인 이 친구들이 와서 본인들이 경주에 그때 이모님인지 삼촌인지 누가 이제 한옥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헌책방을 하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고 싶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책방 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그 북스테이라는 이름을 해서 운영한 곳이 있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 그러더니 차린 거예요. 차려가 저한테 이제 개업식 오라고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경주에 있는 오늘은 책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검색해서 가실 분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한 분은 그분은 되게 이제 돈이 많은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책을 좋아하는 분인 거예요. 이분 연세가 꽤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분이 무슨 독서왕 이런 것도 배우시고 뭐 책을 많이 읽은 뭐 장서가 이런 데 막 선정되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한겨레 신문에 난 저희 책방 기사를 보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운영 회사 2층에다가 저희 책방과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오프닝 때 얘기를 해달라고 불러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공간이 물레 책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좀 이렇게 코로나 때 사실은 제가 좀 되게 일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책을 내려고 제가 계속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에 동네 책방 이야기한 책들이 제법 있는데 거기다가 저는 좀 그렇게 내면 똑같은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책방을 오픈할 수 있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제가 얍삽하게 좀 구상 중인데 그 책이 얍삽하게요. 네. 나오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네. 책 나오면은 네, 저희 책방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도 이제 읽다 어떻게 여기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읽다 열게 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저도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또 전화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래서 그 어떻게 접근해 오시는가에 따라서 0%의 정성과 99%의 정성으로 나뉩니다. 전화 딸랑 하셔가지고 거기 책 어디서 받아요? 내지는 거기 뒤에 가구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런 거 물으시면 잘 답변해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책방을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책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참 좋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99% 네, 나머지 1%는 또 저희만의 비밀로 남겨두고요. 네, 99%의 비밀을 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컨설팅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럼피우스 책방지기 님이 오셨을 텐데요.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마 책방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방지기를 그러면 오셨어요. 이렇게 책방지기가 책방을 열고 싶다 해서 오시면 그 책방지기로서의 어떤 그 꼭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장우석 대표님이 내가 책방을 해보니 책방지기라면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책을 좋아하셔야겠죠. 네, 책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방이 워낙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방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책방이 제법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책방을 오픈할 무렵만 해도 되게 이제 이렇게 되게 특이한 공간, 이색 공간처럼 됐었는데 지금 약간 보편적인 단계로 진입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은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날을 꽤 많이 초반에 많이 보냈었고요. 그때 어떻게
그런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시간 활용법이라든가 그 시간 또 뭘 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동네 책방들은 그냥 일반적인 서점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나 용품 같은 새 책방이라든가 저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학교 앞에 있는 주로 참고서를 파는 문구를 파는 그런 서점과는 다르게 어쨌든 가장 변별력 있는 부분들이 아까 대표님도 이제 읽다 읽다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들 소모임을 많이 운영하시는데요. 그 소모임 같은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다른 책방은 의뢰인이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싫어하면 사실은 손님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아 이거 책방지기가 이 모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금방 눈치를 채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모임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꾸린 다음에 사실은 뭐 특색 있는 책방이 금방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죠. 죄송해요. 네. 제가 질문 드려야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이런 질문 아까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책방을 이제 운영을 포기했던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같은 공간인데 다른 업종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책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례하지 못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돌파하는 읽다만의 좀 노하우랄까 비결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 모임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유지해내려는 어떤 근성, 책방적인 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하루를 긴 시간으로 쓰고 싶다 이러면 새벽 모임을 만드시면 되고요. 네,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 모임 만드시면 되고요.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방을 끌고 나가야 될 사람은 책방 손님도 아니고 모임 참여자 쌤들도 아니고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모임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접점이 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네. 네. 책방 창업 이야기 중에 네.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 지금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CG 중학교 근처에 있다가 CG 고등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라는 암담함이 오죠. 덜컥 점포는 계약을 했는데 책 좋아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되거든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내가 여기에 어떤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될까? 비단 책, 식물, 뭐 찻잔뿐만이 아니고요. 그 정말 내용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가꾸어져야 되겠나라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책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차별화 지점을 거기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책 많이 읽고 예쁘고 커피 맛있고 하는 책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나의 정체성, 우리 책방의 정체성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심 다음에는 실천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로망이 있는 것 아니고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놓은 책방에 오셔서 나도 이런 책방 하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세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만 그 속에서 정말 잠 줄여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손님들 케어해야 되고 뭐 이런 측면들 있죠. 기획부터 홍보, 그 다음에 회계, 청소, 마다 않고 모든 걸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책방이 돌아가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책방 창업 이야기는 아마 나중에 Q&A 때 조금 더 네네. 예, 질문이 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께 책이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봤는데 항상 좀 어떻게 답을 드려야 좀 멋있는 답이 될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또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 11년 정도 책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오픈할 때의 마음을 사실 계속 지키고 가면 좋은데 사실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를테면 그때는 제가 이제 혼자 책방을 했었는데 지금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예, 사실은 제가 요건 일부러 제가 이렇게 몇 권의 책을 골라드렸는데 이렇게 도서관 측에서 만드시면서 요 두 개를 되게 묶은 걸 보고 되게 재미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두 개를 묶으셨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녹색평론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간디의 물레를 제목으로 뽑은 책이 김종철 선생님의 책이고 이분은 이제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창간한 발행인이시고요. 옆에 있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몽실 언니 그리고 강아지똥을 썼던 권정생 선생님 내신 산문집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분 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고인이 되셨고 사실은 제가 이제 김종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난해 사실은 물레책방 10주년이었기 때문에 2009년도 그러니까 9주년 때부터 사실 10주년을 어떻게 좀 멋있게 보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기획했던 것 중에 한 달에 한 분 정도의 석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되게 좀 말하자면 한 거에 거대한 책 같은 분들을 한 번씩 초대해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종선 선생님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실 섭외했던 분도 저분이셨고 흔쾌히 그때 대구 오겠나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0주 행사 다 취소되셨고 그 사이에 이제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되게 좀 선생님의 마지막을 제가 지켜보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 대구에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 뵀었고요.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살아계실 때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생님께서 생전에 찾아오는 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강아지똥이라는 그림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금과 같이 유명한 아동문학관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동화책이 말하자면 이제 폭발적인 한국의 거의 그림책 시장 이만큼 키운 초시가 되는 책이 되면서 사실 거의 매주 말마다 아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전에 핸드폰도 없었고요, 집 전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평생 좀 생을 아신 분들은 선생님 평생 오줌 주머니를 차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미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당신은 이제 한 짧은 6개월, 1년밖에 못 살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썼던 게 강아지똥이었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의 데뷔작이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작품을 써오셨습니다만은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이 찾아오면 뭔가 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맨날 선생님이 지금 살던 집 뒤에 있는 빌뱅이 언덕에 풀숲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마당에서 막 한참 머물다가 사진 막 찍고 하다가 가는 거 보고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드실 것 같으면 나는 찾아뵈면 안 되겠다라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안동으로 가서 선생님 그 안동 병원에 계셔서 찾아뵀었는데 아무튼 이런 선생님들의 남기신 글들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이제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셨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생각하면은 너무 좀 감사한 일이고 이런 책과 저런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좀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 대표님도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대표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나에게 책이란이라는 질문에 답할 두 그림. 일단 제 걸로 드릴까요? 예. 첫 번째 그림은 그 수혈 받을 때 그 혈액이죠. 네, 저에게 책은 수혈하는 것과 같은 매개물입니다. 책을 어떤 인생책으로부터 내가 100% 변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혼자였으면 읽지 못했던 책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죠. 힘들어도 허벅지 찌르면서 그 책을 읽어냅니다. 완독 후에 저는 읽기 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수혈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수혈은 한 번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받으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죠. 네.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조금은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책은 제 삶의 뒤를 돌아보게 하고, 네, 오늘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책을 시작하는데요. 독서를 시작하는데, 그 책은 저의 삶의 기도와도 같은, 수혈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네, 짧게 답을 하고 싶네요. 네. 네, 대표님의 책, 저기, 우리 전시회 지금 하고 있죠. 안녕 동네 책방 전시회 10권의 책을 큐레이션 하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들을 찬찬히 봤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권만 꼽으라면, 네, 대표님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요거를 네. 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제가 이제 선정한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낯선 이름이 기영도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이제 그 2019년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돌아가신 지, 세상을 떠난 지 30주년이 되는 딱 날이었어요. 3월 7일이었고요. 그때 제가 날짜에 맞춰서 낭독회를 만들어 본 포스터인데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제가 읽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책 같다고 하면서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영도 시인이 살아생전에 남기지 못한 유고 시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집을 내지 못했던, 죽고 나서 첫 시집을 냈고, 이 시집이 이제 말하자면 한국 문학의 전설 같은 시집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 그 기영도 시인 20주기 때 글 쓴 칼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썼었냐면,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나이가 기영도 시인이 죽었을 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든 거예요. 근데 되게 10대 때, 20대 초반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 없는 시어들,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으면서 인생에 연애도 하고 헤어져 보기도 하고 뭐 등등에 이렇게 겪으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몰랐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기영도 시인이 29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30살이 넘어서 다시 보니까 어떤 건 되게 치기 어리다, 되게 유치하다, 이런 것도 심지어 그런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시집, 그 시인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시집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독서 이제 책 이야기 하게 될 때 시집을 사실 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을 이렇게 읽고 바로 이해 안 되는 그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은 말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주고받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페이스북에 뭐 글들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카카오톡의 메시지라든가 등등해서 너무 많은 말들,
너무 많은 글들을 읽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를 딱 처음에 읽으면은 이거 무슨 구절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몇 번씩 같은 걸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가진 경험치에 따라서 그 시가 다르게 읽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그것을 그게 되게 좋았던 걸 알려준 시인이 기영도 시인이었고 이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한 권에, 제가 선정한 10권에 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큐레이션한 10권의 책 중에 이 책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또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바깥에 가시면은 왼쪽 편에는 고스트 북스에 선정한 책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물레책방에 선정한 책이고 가운데에 읽다 대표님이 선정한 10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다면 어떤 책을 선정해 주실지요? 지금 사진은 헤르만 헤세 책들이 있죠. 근데 이제 딱 한 작가를 꼽으라면 헤르만 헤세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책 이전의 책도 물론 정말 좋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저에게 울림이 컸기 때문에 그렇고요. 책은 전시된 책 중에서 유일하게 2권, 같은 작가 책인데 2권이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그 최진석 교수님의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 다음에 탁월한 사회의 시선, 그다음에 그렇게 2개를 큐레이션 했는데요. 그 외에도 최진석 교수님의 뭐 해석한 도덕경이랄지 경계를 흐르면 이런 책들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희 책방에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많이 읽게끔 제가 유도를 하죠. 네, 왜냐하면 저를 해체시키기도 했고 저를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들이 저를 뛰게도 했고 멈추게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탁월한 사유의 시선 꼭 읽어보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방지기는 이제 그 책을 권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독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입문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읽다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실 때 어떤 걸 좀 가장 고려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오셔서 선물할 건데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셔요 하면은 저는 굉장히 멈거립니다. 그 선물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주시거나 그분이 평소에 어떤 책들을 좋아하신다, 뭐 어떤 취향을 가지셨다, 지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정보를 주시면 제가 기꺼이 추천을 해드리고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또 이렇게도 추천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책방지기, 나 불문하고 책방지기가 무조건 좋았던 책을 저는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셔서 있는 10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추천드리죠. 네. 장우석 대표님은 어떤 추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칙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추천을 주시는지. 제일 난감한 선물이 책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한테 전혀 제 취향에 맞지 않은 책이,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인식돼 있으니까 책방하기 전부터 들으면 되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까 기영도 시집을 저한테 선물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저를 잘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책을 선물해줬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딱 취향에 맞는 책을 선정한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그래서 요즘에 책 약방이라 그래가지고 뭐 책 처방전에다가 책을 담아주는 그런 책방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마치 진짜 무슨 전문 상담사처럼 앉아가지고 그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전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본 다음에야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탠다드한 좀 추천 도서보다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저도 찾아온 손님들한테 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분 얘기 듣고 되게 이분의 좀 생각들을 깨줄 만한 책들을 많이 선정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작가 재밌게 보셨으면은 유사한 작가를 선정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향의 작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반응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되게 저희 추천서를 싫어했던 분들, 그리고 한 분은 되게 좋았다고 저한테 되게 당신이 안 쳐줬으면 평생 이런 책 안 읽어봤을 텐데 읽어봤다고 되게 좋았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반응도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책방 찍으려서 가장 뿌듯할 때가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네, 추천해 주신 책을 정말 너무 좋게 읽었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올 때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참 책방지기 할 맛 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책방마다 그 책방직의 성향에 맞는 취향에 맞는 책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 읽고 사라는 사실은 손님이 들어오면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중에서 어떤 책을 고를까?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을 딱 골라서 가져오면은 그게 되게 저한테 기분이 좋았던.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책값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골라와서 꽂은 책을 이 사람이 알아보고 찾아가는구나. 제 주인을 만났구나. 그런 순간이 되게 기쁜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대부분의 책방지기들이 느끼는 책방 운영하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서가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책방 대구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동네 책방 그 책방지기들의 정체성을 알아보려면 그 책이 어떤 책이 꽂혀 있는 책방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